놈놈놈의 법칙. 내 주변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것에 스트레스 받지 말자. 안녕하세요, 현탐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다음 영상으로 마음이 비워지면 사회생활, 인간관계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명상이랑 사회생활 잘하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나? 명상은 그냥 가서 마음 이완시키고 편안하게 하는 거고, 사회생활은 사회생활대로 직장 가서 하는 게 아니냐, 완전 별개가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실제 명상 배우러 가도 사회생활 잘하는 법, 대인관계 잘하는 법, 이런 거 전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거 잘하려는 마음을 빼고 없애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제가 예전에는 대인관계, 사회생활 정말 못하고 자신도 없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대인관계 잘하려는 마음들을 버리니까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스트레스도 안 받고요. 스트레스는커녕 지금도 제 주변 인맥들을 떠올려 보면 아주 감사해요. 감사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면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 있을까? 마음 공부와 사회생활을 병행하면서 체험하고 깨닫고 변화된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착하다는 말을 정말 지겹도록 많이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착하다는 게 좋은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한 가지 예로 이런 적도 있었어요. 예전에 어느 모임에서 롤링페이퍼로 이 사람의 이미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라 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제 이름이 적힌 종이가 한 바퀴 쭉 돌고 왔어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다른 말 하나도 없고요, 착함, 바보같이 착함, 착하다 이런 평가만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에 아주 겁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이 쫄보지만 예전엔 특히 심했어요. 그래서 남한테 싫은 소리 잘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좀 많이 소심하기도 했었죠. 예전에 제 성격이 이렇다 보니까 사회생활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들이 좀만 뭐라 해도 상처받고, 그리고 그 사람 미워하기도 하고 막 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한마디 들어도 쫄아서 막 변명도 못하고 막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외모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작고 만만한 외모였습니다. 게다가 그때 제 인상은 항상 기가지고 있었고 의기소침이 있었어요. 게다가 그런 성격에 더불어서 20대 초반부터 계속 우울증을 앓다 보니까 사회생활은 아주 못하겠다, 속세를 떠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는 죽지도 못하고 사회생활도 전혀 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속세를 떠나서 살까? 그랬던 제가 지금은 완전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일을 그렇게 뛰어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격이 많이 재밌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많이 좋아해 주시고 같이 술 먹자 밥 먹자 하시는 분도 많고요. 확실히 예전보다 인간관계에서는 어려움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고요. 조금 인기남이 된 것 같습니다. 연애 이런 쪽은 아직 좀 아니고요. 아무튼 사람들에게서 인기가 많은 삶을 누리든 반대로 조용한 것을 좋아해서 조용한 삶을 즐기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 근래에 제 주변에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많이 물어들 보세요. 그래서 대인관계 주제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유튜브에 비슷한 주제의 영상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사회생활, 인간관계 잘하는 법이라면서 많은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회수가 아주 높은 영상들은 대부분 전문 유튜버이시거나 아니면 상담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처럼 직장생활을 하는 유튜버가
그 경험을 토대로 사회생활, 인간관계 잘하는 방법 이런 것을 만드는 것도 참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듭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직장에서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하며 이런 말을 해줘요. 뭐냐면 바로 놈의 법칙. 어딜 가나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다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제가 예전에는 사회생활도 잘 못하고 이직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는 나는 저 나쁜 놈 보기 싫어서 내가 때려치우고 만다. 그래서 딴 데 가잖아요. 더 나쁜 놈이 있어요. 저는 제 손가락, 발가락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곳에서 일을 해봤는데 어딜 가도 이 놈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이 사람 이렇고 저 사람 저렇고 요 사람 요렇고 요렇게 인정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각자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등산을 좋아하는데요. 산길을 걷다 보면 큰 돌, 작은 돌, 둥근 돌, 모난 돌 이런 거 있는 것이 당연하듯이 사람 집단에 가면 제각각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못됐어? 나 저 사람 너무 싫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산길을 가다가 뾰족한 돌이 왜 여기 맞냐고 이렇게 불평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산길에 돌들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그 중에 뾰족한 돌이 있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을 가지고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죠. 둥근 돌, 모난 돌이 같이 오려져 산에 있는 것이 당연하듯이 제가 말씀드린 놈의 법칙은 내 주변에 이런저런 요런 사람이 있는 것이 당연하니까 거기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놈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하나로 보지 않고 내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 집착을 하면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한테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내 입장에서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면 나도 잘해주겠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다가 내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나에게 더 잘해주겠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떡합니까? 실망도 하고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내가 정말 좋게 봤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 이 사람을 엄청 좋게 봤다가 실망도 했다가 이렇게 판단했다가 저렇게 판단했다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나쁜 사람을 예로 들게요. 스트레스의 주범이죠.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집중을 해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매사에 공격적이고 이기적이고 일도 못하고 민폐를 끼치면서도 남 탓만 하면서 막 못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냥 예일하고 하면 끝인데 그렇지가 않죠.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많이 안 되니까 업무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접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보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상사면 그 사람 보고를 받는다거나 그리고 업무적으로 부딪혀서 다투거나 아니면 꾸중 듣거나 하면 더욱 스트레스가 올라오겠죠. 그리고 각자 자기로 갔다 칩시다. 그러면 각자 자리로 가면 그냥 내일 하면 되는데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죠. 그 사람 계속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서로 각자 자기 일 하면 되는데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짜증나고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다 어쩌다가 그 사람이 휴가 쓰고 없으면 또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연 이런 상황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될 일일까요? 이것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냥 선택을 해야 할 일일 뿐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 어필을 해서 그 사람을 개선시키던가, 그 사람이 상사나 아니면 너무 센 사람이어서 그게 안 된다 치면 그냥 그 사람은 저런가 보다 하고 인정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속으로 끙끙 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그 사람은 미운 짓만 골라서 합니다.
세상과 마음의 법칙이 그렇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상한 놈, 속칭 도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원래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면 내가 편해요. 그 사람이 어떠한 돌발 행동을 해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몸이 어디 다치면 어떻습니까? 신경을 통해서 고통이라는 신호를 줍니다. 너 여기가 다쳤어. 고통스럽지? 빨리 치료를 해. 안 그러면 더 큰 신호를 줄 거야. 이처럼 고통은 우리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는 어찌 보면 고마운 존재입니다. 고통이라는 것이 없으면 이렇게 사지멀쩡하고 흉터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보다는 확연하게 줄어들 겁니다. 마음의 고통, 즉 스트레스도 이처럼 마음이 나에게 주는 신호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치료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스트레스, 즉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원인입니까? 그 사람을 제거하면 될까요? 진짜 원인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제거해야 돼요. 정확히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가 더 맞는 표현입니다. 내 눈앞에 당장 그 사람 안 보겠다고 다른 데 옮겨도 놈놈놈에 가르쳐 드렸잖아요. 하면 그런 사람 또 그런 사람 또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두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행위는 몸의 고통에 비유를 해드린 것처럼 상처를 더 후벼 파서 더 키우는 것 같아요. 고통만 더 커질 뿐입니다. 각종 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몇 번이고 용서를 하라, 자비를 베풀어라, 이런 말은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은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많이 받았거든요, 예전에. 하지만 이렇게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상처받은 내 마음을 위한 길이고 그 사람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정작 복수를 당하는 그 사람은 아무 영향도 없고요. 복수를 하고 있는 나만 스트레스 받고 속병 듭니다. 그렇다면 이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미워하는 마음들을 없앨 수가 있을까요? 명상이나 마음 수련이랑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제가 평소에 명상 이야기를 주변에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얘기들을 좀 지겨워하시는 것 같아서 다음 편에는 제가 평소 직장 생활을 어떤 마음 자세,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는지, 남을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마음 자세로 생활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놈놈놈의 법칙. 내 주변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것에 스트레스 받지 말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음 건강, 몸 건강, 홀리에이지 해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